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들을 만날 때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감히 제가 이분들을 위해 무슨 싸움을 했다고 할 만한 손톱만큼의 일도 없지만 그저 제 삶의 균형추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능성과 길 가운데 하필 왜 이리로 기운 것일까요? 4.16 합창단 연습실 입구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대 눈물 마르기 전에 라는 노래의 첫 소절인 벗이여 슬퍼마오 내 항상 그대 곁에 있으니 라는 가사의 악보를 손으로 예쁘게 그리고 그 위에 술을 놓은 액자입니다. 합창단이 한 고등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곳의 교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액자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한쪽으로 기웁니다. 액자가 길다 보니 아무리 중심을 잡아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꼭 한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원 중 한 명이 그것을 다시 수평으로 바로잡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잡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고 그 액자는 결코 평평하게 걸릴 수도 없습니다. 액자가 기울어지는 것도 액자의 일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태어날 때, 어릴 때, 처음 사회에 나갈 때, 그날의 세미나처럼 어떤 결정적 계기 앞에서 당황했을 때 생겨난 미세한 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이 기움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일어나기로 오래전에 예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여기거나 세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이들은 아마도 불꽃 같은 삶을 살겠죠. 안중근, 전태일, 조영래, 윤동주 이들은 투사였고 불꽃처럼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 질문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차례로 문을 두드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열정보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켜 봅니다. 기울어지는 액자를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싸우고 죽을 것이냐는 질문은 묵직하긴 하지만 그에 답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에 따라 기우는 액자와 같지 않을까요? 마음의 무게가 더 기운 쪽으로 살았고 싸웠고 죽을 것입니다.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부른 너랑 노래할래 라는 예쁜 곡이 있습니다. 왜 하필 너일까요?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여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내 삶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냥 당신에게 기울었을 뿐입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볼 게스트 최태영 교수님의 책
이타주의 선언 중 무엇을 위해 살고 싸우고 죽을 것인가 중 일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질문을 받고 각자의 생각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첫 곡으로 오프닝 글에 나왔던 4.16 합창단의 그대의 눈물 마르기 전에 들으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3월 24일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위에 시민이 나선다. 4.16 별빛 걷기 개막식 진행. 황정욱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알리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기억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시민동행 캠페인 4.16 벌빛 걷기 개막식이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안산 하랑유원지 주변 산책로 소광장에서 열렸다. 4.16 벌빛 걷기는 3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있는 4월 내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시민들이 함께 모여 4.16km를 걷는 캠페인이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 재단, 4.16 연대, 안산 마을건강센터, 4.16 안상시민연대가 함께 주최하며 매주 같은 시간 대면으로 걷는 방식 외에도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든 각자 원하는 시간에 4.16km를 걷고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통해 참여하거나 SNS에 해시태그를 걸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풍물마당 터주 꿈드림 밴드의 축가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로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4.16 벌빛 걷기에 참여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개막 행사에 참여한 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기원하며 응원봉을 들고 한락유원지 호수 주변 산책로를 걸었다. 개막식에 참여한 시민을 맞이하는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원고 2학년 6반 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 정부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이 무대에 올라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이곳 4.16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되는데 1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함께 기다려주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셨다. 이 덕분에 건립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2027년 250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순간 안산의 생명안전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안산 시민들에게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 잊지 않겠다고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오는 3월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13주기를 맞이하는 2027년 봄에 개관하게 된다. 4.16 벌빛 걷기 관계자는 11번째 봄을 맞아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생명 존중 안전사회의 이정표가 될 4.16 생명안전공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별빛 걷기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네, 저희가 별빛 걷기를 시작했고요. 지난 3월 20일 토요일 날 별빛 걷기 개막식을 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이 26년 12월에 꼭 완공되어서 27년 13주기 기억식은 꼭 우리 아이들이 돌아온 생명안전공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책 이타주의 선언의 저자 최태영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4.16 합창단 단원이자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이타주의자 선언을 쓴 최태현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정윤리와 정책결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직업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수보다는 이제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지향적인 그런 젊은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세속의 삶보다는 그냥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수도사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도사와 가장 비슷한 속세의 직업이 교수였던 거예요. 예, 이게 미국 대학들 보면 건물이 수도원 같고 그렇잖아요. 가운도 입고 있고. 네, 그래서 교수가 되어보자 했는데 사실은 그냥 어떤 모습으로든 그냥 연구실에서 살자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뭐가 되자라는 걸 꿈꾼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행정학을 선택할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학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공을 택하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운 전공인 거예요. 요즘 보시듯이 정부와 국가 정책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너무 소란스러운 거죠. 예, 그 사실은 그래서 신학이나 수학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랬고 사람을 좀 어려워하고 그랬거든요. 전형적인 그 MBTI의 I인 거죠. 지금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사실 놀라운 일인데요. 예, 그래 많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예, 합창단이 그래서 좀 저에게도 특별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되게 보기에도 외모도 되게 얌전히 보이셔요. 네. 네.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고정 질문을 드릴 건데요. 4월이면 더 마음이 아픈 질문이거든요. 2014년 4월 16일 그날 무엇을 하고 계셨고 또 어떤 기억과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저 스스로에게 좀 실망했달까요? 사실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이제 오전에 집에서 온 가족이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만 기억나고요. 아마 이후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보고 학교로 출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장면들이 떠올라요. 세월호가 이렇게 반쯤 침몰해 있던 장면이나 선장 일행이 먼저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세월호가 거의 잠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4월 16일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기억과 감정이 조금씩 더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타주의자 선언에서 썼지만 2014년 10월에 제가 이 세월호 참사와 정부 개혁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여름 동안 계속 추적하고 읽는 동안 이게 좀 부끄럽지만 세월호 참사는 저에게 아직 참사가 아니라 어떤 분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의 무게도 느껴지고 마음도 비통했지만 현실 감각은 좀 어렴풋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던 날도 기억납니다.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이 언급은 되었지만 탄핵 사유로 딱 꼽히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세월호가 인양된 날입니다. 그날 그 인양된 세월호를 보면서 도대체 왜 아직까지 인양하지 않았었는지 세상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목항을 뒤늦게나마 찾아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3월 초였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팽목항 방파제 그 날리던 깃발들이 다 찢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바다는 처음이었어요. 예, 진도 앞바다는 좀 무서웠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요. 네, 네. 예. 예, 그 회색빛 바다가 이렇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14년 이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를 겪기 전에 저희는 어쨌든 되게 바다를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했던 저였는데 처음에 이제 세월호가 기울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진도에 도착하고 팽목항에 도착했던 때가 저희는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정말 그 바다 깜깜한 바다의 그 밤바다는 정말 무서웠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저희도 그때 일이 떠오르네요. 네. 네, 교수님이 쓰신 책 이타주의의 선언 이 책을 저도 읽어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3분의 2를 넘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근데 좀 어려워요, 교수님. 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제 부분 여는 말에서 오프닝으로 읽었는데 네. 이렇게 저희는 강당에 이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그냥 보지만 이게 기울었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는 이게 시각은 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좀 쓰신 동기와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아유, 어렵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쓴다고 썼는데도 어려운 나옵니다. 네. 이게 네. 책 말미에도 조금 밝혔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전문 학술서면 몰라도 이런 스타일의 책을 쓸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부끄럽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와서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보고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삶의 어떤 단초들을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볍지도 않은 책,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인 공적 슬픔과 타인의 발견이 네. 그래서 애초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재미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런 책을 내려고 한 것은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논문만 쓰던 연구자였거든요. 책이라고는 뭐 다른 연구자들과 공조한 학술서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대학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분들은 논문 한 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국내 논문은 한 8,000원, 국제 논문은 뭐 심하면 35,000원, 4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 한 권보다 비싼 거죠. 저는 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건강하려면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저는 제가 생산하는 지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유되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먼저 나온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였고 이번에 나온 이타주의자 선언입니다.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 쉽게 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 의도대로 잘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책 소개도 말씀해 주셨어서 간략히 이제 대략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이타심을 이해하는 길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미없어요. 네, 예, 어머니께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부터 맞아, 그런가 봐요.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이 좀. 네, 재미없습니다. 네. 이게 이기심과 이타심은 뭐 어떻게 다른가? 네. 이타심은 뭔가?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부분 넘어가시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심과 이타심을 구별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기심에서 출발해도 된다. 타인들과의 충실한 만남이 결국 우리를 이타적인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2번째는 제 개인적 삶의 고백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딸에 대한 이야기, 유산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2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좋은 사람들과의 경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생의 쇠락, 아버지의 죽음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부끄럽지만 결국 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분들이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 더 진지하게 다가갈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가게 된 타인들이 바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특히 4.16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던 과정, 이들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담겨 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책 내용에 또 4.16 합창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창단을 알게 되었고 또 세월호 참사 10주년 2024년도에 합창단 단원도 아니시면서 아니셔요? 합창단이? 근데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합창단으로 하셔갖고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네, 오셨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고 지금 또 계속 활동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부끄럽지만 4.16 합창단의 존재 자체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22년 12월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장애운동 기록 활동가이면서 작년에 왜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신 홍은전 작가가 제 페북 친구인데 이분이 2022년 12월에
창비 서교 빌딩에서 있었던 공개 연습 노래할 결심의 포스터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금도 돋는데요. 예, 이게 그날 합창단 공개 연습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예, 뭐 그 직전까지 갈까 말까 이게 아카시아 잎사귀 따듯이 이렇게 망설이다가 고민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요. 그날 이제 겨울비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념사진 찍으실 때 저는 그날은 조용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4월에는 이제 뒤늦게 합창단 일집 그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그 책을 읽고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 10월에 요 가까이 선감도에 있던 아동 수용시설 선감학원 추모제에 이제 저는 탈시설 운동을 하는 분들과 같이 갔는데 그때 이 추모제에 합창단이 와서 추모 공연을 하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단장님이던 창현 어머님 그리고 지휘자님과 처음으로 실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11월에 그 덕수궁 앞에 성공의 성당에서 있었던 기획 공연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 가는 길목에 합창단 대기실이 있었는데 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거든요. 공연 직전인데도 다들 이렇게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먹방 집단이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 신입단원 공고를 보고 고민을 했어요. 지원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당연히 2024년부터 단원으로 활동을 할까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연습 시간이 월요일 저녁인데 제가 작년 6월까지는 월요일 저녁마다 학교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총무님이던 찌찌로님한테 전화로 이런 상하정이다 문의했더니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냥 펜지를 하자 이런 생각에 이제 2024년 1월에 간식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 하는 명분으로 처음에 무작정 합창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이제 종이연이라는 노래를 처음 연습하던 날이었고 연습 끝나고 단원분들이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이때부터 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지난 1년은 올해 이제 드디어 신입단원 신청을 해가지고 오디션까지 통과하고 이제 단원을 되었는데요. 정식 단원이 되셨군요. 네네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단원도 아닌데 작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마음에 좀 걸렸어요. 이제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까. 뭐 제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또 연구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됐는데 그냥 솔직히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 10년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10주기가 지나고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손 닿는 데까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합창단은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드디어 합창단에 들어오셨네요. 네, 단원이 되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교수님이 신청하신 곡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신청하신 곡을 앞에 좀 불러주시죠. 네. 생으로? 합창단이 노래를 잘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네. 저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늙어온 꿈 하나 아무렇지 않은 듯 자라는 작은 꿈 하나.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목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노래여 날아가라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책에서도 언급한 노래고요. 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노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4.16 합창단이 만나러 가는 그 어려움을 당한, 슬픔을 당한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를 생각하게 되고 이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신청하신 노래여 날아가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구려진 채로 삶이 통째로 흔들린 전철에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살아간다. 참 고약한 분들에게 노래요. 그 선한 마음 사람들에게 노래요. 가난함을 잃어버린 도시에도 노래요. 노래요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게요. 노래요 날아가라. 노래요 날아가라. 사람이 사람을 사는 나서 아예 바람으로 노래요 날아가라. 고약한 분들에게 노래요. 선한 마음 사람들에게 노래요. 가난함을 잃어버린 도시에도 노래요. 노래요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게요. 노래요 날아가라. 노래요 날아가라. 사람이 사랑을 사는 나서 아예 바람으로 노래요 날아가라. 청나라 자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이 겨울 잠을게요. 노래요 날아가라. 사람이 사랑을 사는 나서 아예 바람으로 노래요 네, 4.16 합창단의 노래요 날아가라 노래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책에 또 딸에 대한 일기를 쓰셨는데 딸에 대한 이야기와 네, 혹시 아내분 이야기 네,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안산의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10주기 네, 예배 때 처음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저희가 타인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지금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고 네.
사실 좀 유산된 아이가 둘 있어서 그 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4.16 합창단이 부른 곡 중에 이제 너 있잖아요. 네네. 그 너를 들을 때마다 딸 생각이 납니다. 딸이 커오는 과정과 참 닮은 곡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딸을 보며 부모님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강인한 분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존경하게 돼요. 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그 딸에 대한 이야기, 일기, 네. 하루의 일기를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네. 네. 2024년 6월 7일. 감히 4.16 합창단 최고의 곡이라 할 만한 너에 대해 많은 이가 18 수학여행 간다고 짐 싸며 들떠있던 너라는 가사가 흐르는 부분, 그 가사 이후 노래가 이렇게 잠시 텅 비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삶이 거기서 멈추었다는 걸 상징하는 부분을 가장 아픈 부분으로 꼽는다. 나 역시 거기가 가장 아프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 직전에 나오는 16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던 너와 18 수학여행 간다며 짐 싸며 들떠있던 너의 사이가 점점 아파온다. 딸이 어느새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사춘기는 이미 왔지만 지금껏 나를 배려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변화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이제 예전과 같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나에게 찾아왔다. 어쩌면 진심으로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은 내가 하얀 재로 돌아갔을 때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딸은 내가 그러했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위대한 사상들에 빠져들 것이고 세상의 모순에 아파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것들이라 딸의 마음속에 나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했듯 나 역시 딸에게 공기가 되어갈 것이다. 너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진다.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어버리던 16의 아이들이 18의 수학여행을 가서 하늘의 별이 되어버리기까지 그 인연은 떠나버린 아이들과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서로를 힘들어하던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14 은행잎을 주어 선물이라고 내밀던 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떠나버린 것이다. 말 건넬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이제 내가 그 시기에 이르니 이 짧은 가사 속의 인연이 한없이 아프다. 18의 노래가 멈춘 것만큼이나 조금씩 커나갔기에 조금씩 떠나보내야 했을 그 인연이. 네. 네. 교수님의 딸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나이가 이제 비슷해질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많이도 놀러 다니시고 네. 제일 부러워요. 그럴 아유. 때가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네,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오셨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네. 예. 사실 그 작년 4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네네.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렸을 때 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뒤늦게나마 이제 나름 4.16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합창단은 펜질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렇게 여러분들을 조금씩 만나보니까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월 첫 주일에 있었던 그 생명안전공원 예배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그 소식을 또 듣고 저 혼자 무작정 화랑 유연제 찾아갔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예배 장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예, 예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에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멀리 반대쪽에, 하셨네. 예,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돌아갈까 하고 포기할 무렵에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겨우 찾았고 예배에 참석하고서 알고 보니까 이 예배는 10주기를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6년 동안 그 자리에서 네. 계속 드리고 있었던 예배였던 거였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또 4.16 전야제가 있었잖아요. 네, 4월 네. 15일 날, 작년 네, 네, 4월 네. 15일에. 네. 그날이 아침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무대가 설치된 그 생명안전공원 부지가 완전히 진흙탕이 네, 되었었죠. 맞아요. 예. 그리고 해가 지니까 이제 바람은 엄청 차가워져가지고 네.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오후 날씨만 생각하고 얇게 입고 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그때 공연 준비하시다가 네. 준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핫팩을 제 등에 떡 붙여주고 가셨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식어버린 핫팩을 굉장히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네. 저도 모르게 땅바닥을 손으로 만졌어요. 땅바닥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꼭 이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안전공원이 착공을 했잖아요. 네. 네,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생명안전공원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3월 네. 말일경에. 네. 그리고 또 바램도 우리 교수님이 바램하시듯이 많은 분들이 착공하는 거를 다 바램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착공될 것 같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믿음이 계신 건가요? 네네네. 아. 저도 개신교인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네. 본을 생각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네. 참 국가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고 그런 과거의 그런 번영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들은 좀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정권과 이렇게 가까이 무언가를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을 좀 써보시는 아, 네.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막 질타할 수 있는 제대로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책을 그냥 좀- 기도만 해주면 되는 나라를 위해서 또 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막 참견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막 소리가 높아지고 네. 더 막 반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생명안전공원 예배 드리면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표로 한 5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네. 예,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법한 사람 분들에게서 나오는 묵상의 말씀이다 보니까 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위로를 얻고 어떤 그런 힘까지 얻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진실한 또 기독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 4월 16일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셨잖아요. 우리 교수님. 아, 다짐, 또 각오. 길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정식 합창단원이 되던 날 이렇게 재수생이 드디어 입학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주 월요일 연습에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회의는 없어졌어요? 예, 회의는 끝났습니다. 아. 제가 그 담당하던 일이 끝나서요. 회의는 없어졌고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사실 연습에는 자주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열심히 연습에 참석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디 또 맛있는 거 들어오고 그러면 맛있는 거 생기고 그러면은 또 열심히 또 가져올 생각입니다. 부모님들하고 시민단원분들하고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다 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 사실 오늘도 좀 그렇게 한 명의 시민으로서 행복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오늘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까, 이런 거를 추상적으로 고민하면은 끝이 없는데, 맞아요. 어쨌든 나는 저녁 때 합창단을 보러 간다, 같이 노래하러 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묘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합창에서 많이 이제 계속 볼 수 있네요. 네, 교수님을. 바라건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합창단이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매주 한 번꼴로 1년 따지면 네. 50번 정도 하니까 매주 한 번꼴로 공연이 있는데, 공연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합창단의 공연들을 보면 제가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공연들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함께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좀 규제 넘다거나 좀 그런 공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 가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네네. 제가 아직 노래를 다 못 익혀서 막 무대에 서서 버벅거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설령 이제 입으로만 노래를 하더라도 네. 그 자리에 같이 가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10주기가 있었고, 네. 이 10주기를 지나면서 이제 저는 부모님들이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10년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 힘이 닿는 한, 시간이 닿는 한 꼭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합창단에 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네요. 말씀해 주셔서. 아니, 제가 책에서 아직 여기까지는 못 읽었는데, 늦게 만난 세계라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520번의 금요일, 520번째 금요일이 지났다는 사실에 탄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519번째 사람이 되어준 특별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4.16 합창단을 519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하나의 비유로 써봤던 건데요. 그 520번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네. 그 제목을 보고 그러고 보니 10년이 지났으니까 520번의 금요일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사 다가간다면 저는 520번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그런 거를 한참 느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안전공원 예배를 가는데 저 혼자 가니까 한참 헤맸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헤맸지만 그 이후에는 저에게 이리로 오면 돼요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4.16 전야제 그것도 잘 찾아갔고요. 사실은 4.16 전야제가 있던 날 그 기억교실도 찾아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의 사진도 보고 그 기록도 하고 그날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새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 앞에 519번째 사람들이 계셨구나. 근데 그분들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했고, 저에게는 그 519번째 역할을 하신 분들이 4.16 합창단이었습니다. 사실 4.16 합창단 분들은 네. 519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들이시죠. 부모님들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시민단원 분들은 두 번째 사람들이지만 저에게는 마치 519번째 내가 막 교수님이 들어왔어. 그럴 때. 네, 그런 의미로 써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군요. 아, 이렇게 라디오에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아, 네. 처음엔 더 해도 되겠죠.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시고 떨리셨는데 갈수록 이제 네, 긴장이 말씀도 풀리죠. 잘하시고. 아니, 두 분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온화하게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갈수록 긴장이 풀리긴 했는데 지금 등어리는 땀으로 다 젖어 있습니다. 솔직히. 예. 예, 정말로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와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감사해요. 예, 아닙니다. 예,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네. 변함없이 이렇게 서 계시고 연대하고 활동해 오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합창단 돼서 너무 잘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모습으로 또 현장에서 네. 부모님들과 다른 단원분들, 시민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네.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또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가 또 힘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제주에는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제주 기억관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제가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관장직을 사무처장이 세월호 기억관 관장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어제 제주에서도 10일주기를 이제 준비하게 돼서 10일주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세제모라고 제주 청소년들이 기억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다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금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처음에 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밑에 이어받아서 이제 후배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좀 넓혀가기 위해서 제주에서 또 기후행동을 위해서 네, 싸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과 결합해서 또 10일주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네, 기억식을 하는 네, 문화제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부스들 운영하면서 네,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11주기를 맞이해서 문화제들이 많이 있죠. 네, 네, 4월 소개해 12일 주세요. 네, 서울에서는 또 기억 문화제를 하고 12일 날 그리고 안산에서도 4월 12일 날 25시 광장에서 네, 기억 문화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해서 4월 1일 날 선포식을 하고요. 네. 25개동 안산에는 25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노란 꽃들을 화분들을 좀 주면 해서 네, 마을에 심는. 그래서 전 25개동에 우리 노란 꽃이 4월 달 내내 피어 있을 수 있게 안산시 이렇게 하고 모든 있습니다. 동들이 노란 네. 꽃을 심는 그런 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네,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네, 이때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으면 세월호 참사 11주기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시간이 네, 훌쩍 가버렸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네,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도 네.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또 교수님이 신청하신 곡 어느 별이 되었을까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